자, 즐거운 라디오 이번 방송도 따끈따끈한 속보로 시작해봅니다. 이란 피셜, 미군 사망자는 80명이다. 핵 발전소 인근에서 강도 4.5의 지진이 갑자기 발생.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이러한 내용들이 타이틀로 걸려 있어요. 금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한 15발 정도 발사했다고 보도가 되었죠. 미국과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이미 벙커에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는 없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은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인 80명이 사망하고 미국의 드론과 헬리콥터 등의 많은 군사장비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감지, 이 레이더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감지하는 데 실패해서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 직후에 괜찮다, all is well 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이 입은 피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 의도적인 꼼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두 언론의 보도 내용이 전혀 다르죠. 해외 유수의 신뢰성이 높은 언론들의 보도와 내부 보도용인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 당연히 전자의 내용이 더 신뢰가 갑니다. 상식적으로도 미군 8명도 아니고 80명이 사망했는데 미국이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손 빨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란 언론의 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에 통쾌한 복수를 했다, 할 만큼 했다 식의 보여주기식 보도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외 유수의 언론들 보도를 계속 검색해보면 미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혼동하거나 낚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180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란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추락한 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발생했는데요. 이란의 핵 발전소 인근에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연 지진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인지 혹은 세간의 의혹대로 정말 핵실험의 여파인지 많은 가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미국의 최신 무기들 중에서 인공적인 지진이 유발 가능하다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핵실험의 여파로 당연히 이렇게 국소적인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핵발전소 인근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설마 아무리 이란이라고 해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분석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란도 지진이 흔히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이러한 자연 재해가 터지면 늘 등장하는 게 음모론, 많은 추측들이죠. 굳이 오늘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추락한 것도 그렇고, 혹시 이러한 인공적인 충격파와 연관되어서 기술 결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부에서는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 결함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종류의 결함인지, 정말 이란 측의 움직임과 전혀 별개의 것인지 확실한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이란 테헤란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고,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의 조사팀을 급파해 원인,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체의 결함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락한 기종이 보잉 737로 알려졌죠. 최근 몇 년간 몇 번의 항공 참사를 만든 보잉 737, 그 맥스 모델이 아니라 737, 800 기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이어서 빠른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품은 디자인과 품질은 뛰어나지만 인지도가 낮다. 지난 2016년 코트라가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의 제품의 디자인과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 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나타냈지만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10명 중 6명은 한국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우선 중국 제품과 비교한 뒤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지도에서 일본, 미국, 독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나 LG의 브랜드를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일본 브랜드라고 인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국가 브랜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브랜드 가치가 전년보다 9% 증가한 9위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삼성과 LG는 최고의 가전이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역 성공을 계기로 선진사의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데 이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바이어들이 비교한다는 중국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하는 진단키트 등 95개 제품에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최근 수출기업들 사이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견 가전업체 원봉은 최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태극기나 한글로 한국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객사들은 제품을 수입한 뒤 직접 태극기 도안을 제작해서 부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브랜드의 인기에 원봉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창업자인 김영돈 회장은 1987년 섬유무역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한국산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스티커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현지에서 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이라면 30% 이상 값을 더 쳐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모두 높아지며 이제는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주가를 기록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현대자동차 등은 1분기 실적으로 위기에 강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서버와 PC 수요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LG전자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8,63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사태로 인해 1분기 세계 주요 시장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5% 감소했지만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전년 동기 7.3%에서 8.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WTO의 월간 상품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월 수출의 증가율은 3.8%로 OECD 국가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G2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봉쇄를 1개월 연장할 때마다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고 필요한 인프라와 대처들이 준비되어 극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분기부터는 한국도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확실히 선방하고 있고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우리들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외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한 공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위상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방역 방법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K방역을 알리는 웹세미나가 3차례 열렸는데 미국, 러시아 등 75개국 보건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류를 통해서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이제는 K를 붙인 K-방역을 비롯하여 K-바이오, K-제약, K-뷰티, K-투어, K-푸드, K-컬처, K-에듀 등도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에서 K가 붙여진 로고를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